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그냥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종목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좀 해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이 손절이 고민이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내가 종목에 대한 이 정리, 종목에 대한 이 교체,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한 번쯤은 이제 시청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올 초죠. 이제 올 초 들어서 벌써 이제 하락률이 대략 이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올 초를 떠나가지고 고점대를 대략적으로 8월 달에 잡았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역시도 마이너스 20% 정도,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의 20%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찌됐든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의 뭐가 됐습니까? 코스피가 되었던지 코스닥이 되었던지 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종목을 잘못 선정했나? 왜 내 계좌만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란 정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통 시장이 2% 하락을 한다, 3% 하락을 한다. 그럼 평균적으로 종목들은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되냐고 하면은 곱하기 2에서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수가 평균적으로 10%가 빠졌다. 그러면은 뭡니까? 10%가 빠지기 전보다 빠진 후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1월 초 대비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증시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60%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가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고 너무나도 이상한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걱정할 거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많은 개투들이 뭐예요? 지금 평균적인 이제 손실률이 사실상 종목당 평균 손실률이 얼마라고요?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60%가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 여러분들의 계좌에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는, 4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도 이런 손실률을 가지고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죽겠다. 이거 어떡하지? 손절에 대한 이 고민을 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두 번 다시 주식을 할 게 아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주식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 손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내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주식을 잘못했구나. 이번에 돈을 주고 배웠구나. 교훈이다 생각하자라고 하시는 분들, 이젠 두 번 다시 주식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 두 번 다시 비트코인도 안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절을 하셔가지고 그냥 은행에다가 그냥 뭐 예적금을 한다. 저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방법이 그게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주식을 계속 할 것이고 비트코인을 계속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그 다음에 난 투자라는 건 무조건 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이 결론만 놓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손절은 하지 마시라. 손절은 진짜로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지금도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손절이 첫 번째로 의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1.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 분명히 하락이 마이너스 30%든 마이너스 40%든 마이너스 50%든 이러한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 어떠한 악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뭐 악재가 발생한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횡령배임이라든지 기존에 뭐 했던 계약 파기라든지 적자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악재가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외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그 악재도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러분들의 종목이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 30%까지 빠지고 마이너스 40%까지 빠지고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는데 종목이 뭐다? 그냥 뭐예요? 시장이 빠지니까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럼 이 종목은 왜 빠지는 것일까? 악재도 없고 그냥 시장 때문이라고 하면 빠지면 안 되는데 왜 빠지는 것일까를 놓고 봤을 때,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동반됩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뭐가 없어지냐? 매수 투심 악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매수를 안 하려고 할 뿐더러 외국인과 기관도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한 뭡니까?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던져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냐고 하면은 호가창 자체가 얕아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고 하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대다수 뭐 그 어떤 종목을 찍어가도 비슷할 거예요.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뭐 사실 호가창 이렇게 매수 주체가 강할 수도 매수 뭐 자리가 강할 수도 있는데, 뭐 빠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찍어 보면은 보다시피 3일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 호가창이 그냥 뭐예요? 10개의 호가에 걸쳐져 있는 매수 잔량이 만주밖에 되지 않아요. 만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니 10개 자체에 얼마? 8천만 원 정도의 매수 잔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군가가 그냥 8천만 원 개인이 시장가로 던져도 그냥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업단위 종목 보면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도 보면은 호가창이 만주, 실제로 호가창이 4천만 원도 매수 잔량이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라고요. 아시아 종목 이런 거는 뭐 얼마 되어 있을까요? 얘도 지금 거의 여기서 만주죠. 여기서 만주인데 지금 당장 3% 호가창 10개 미는데 5천만 원 정도의 매수 주체 잔량밖에 없다. 뭐 실제로 그다음 하락이 컸던 종목들을 좀 볼까요? 자, 하락이 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종목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좀 하락이 큰 종목을 보면 모두 투어 이런 거는 뭐 얘 같은 경우 그래도 매수 잔량이 좀 밑에 얘는 뭐 하한가 근접하다 보니까 밑에서 좀 그래도 받쳐주는 애들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애니 능률 얘도 뭐 그렇게 매수 잔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뭐 이런 거 좀 많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덕성 같은 경우 이런 거 4만 주 좀 많이 받쳐주는 거죠. 근데 뭐 하이스틸 이런 거 3만 주, 이게 당장 3만 주면 9천만 밖에 안 돼요. 9천밖에 안 되고, 보이다시피 여기에 3만 주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밀려버린다고 이 밑에 또 몇 개 호가가 더 밀린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 거는 뭐 LIS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2만 주, 그럼 실제 4천만 원 정도밖에 매수 잔량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떻게 이제 되냐고 하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 그냥 개인들의 손절로서 아니면 투매로서 뭐가 된다? 종목의 큰 하락폭을 유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다? 이 종목의 급락을 하락을 만들고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이렇게 호가창이 안 받쳐져 있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가로 안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진짜 마이너스 1%였는데 1초 만에 갑자기 마이너스 10% 하방부에 걸린 것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왜 나오냐고 하면은 이렇게 호가가 안 받쳐져 있는데 누군가 1억을 시장가로 손절 치는 거, 1억 손절 치면은 뭐예요? 하방부에 갑니다. 그래서 하방부에 가고 여기서 또 개투 뭐 하냐? 하방부에 가니까 이게 왜 하방부에 갔는지, 누가 시장가로 던져서 간 거구나,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방부에 갔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같이 던져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래 없는 큰 폭의 하락이 뭐가 된다?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하락이 생기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성이라 해야 될까요? 그냥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다시 뭐합니까? 다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우자,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뭡니까? 늘 배우는 게 호재든 악재든, 자, 호재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호재가 사라지면 주가는 어디로 간다? 원래 자리로 간다.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 악재도 사라지면 주가가 어디로 간다? 원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의 종목들은 뭐다?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굳이 악재라고 뭐예요? 개인들의 투심 악화. 개인들의 투심 악화에 따른 뭐예요? 악화에 따른 이 매수 주체는 없고 이제 이것을 손절하기 위한 개인들의 투매에 따른 이 뭐예요? 주가 하락폭이 클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이지, 이러한 현상은 금방 뭐 할 수 있다? 다시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뭐 한다? 첫 번째로는 굳이 손절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은 그 어떠한 하락을 해야 될 이유도 없다. 그 말은 즉 뭐다?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굳이 이것을 손절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 사실상에 지금 대외적으로 리스크가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시장의 하락을 가장 크게 유도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이 전쟁이죠. 근데 이 사실상 전쟁발 리스크,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는 뭐 사실 여러분들 주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보유한다 해가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막말로 말씀드릴게요. 제3차 대전은, 제가 보는 3차 대전은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이제 뭐 하고 있다고 침범한다고 하면은 이제 3차 대전은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대만을 공격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봤을 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여기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뭐 각 나라에 뭡니까? 지원을 보내주겠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핵심 전쟁 지역은 어디다?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분명히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식한다? 현금 보유하고 있다고 의미 있을 것 같습니까? 집 사고 있다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산 집은 이미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산 집은 북한 미사일 한 방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간다면 그때는 뭐 주식이고 현금하고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 좀 봐야겠죠? 어찌됐든지, 자, 제3차 세계대전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차피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끝날 이슈라는 겁니다. 끝날 이슈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가 돼? 언제가 되었던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를 모르는 것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얘기한 게 뭐가,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크림반도 사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전쟁 관련된 리스크는 있었고, 그때마다 증시는 밀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증시는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빠졌다가 오르고, 그것이 증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이제 핵심이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빠질 수는 있으나, 분명 이 또한 끝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악재 해소가 돼요. 악재 해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들 때려 맞을 거 다 때려 맞고, 지금 뭐 그런 거죠. 버틸 거 사실 뭐 더 버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주가의 저점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했잖아. 이미 때려 맞았잖아. 이미 여기서 그만 포기하기에는 지금이 바닥일지도 모르는 자리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역시도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늘 이 주식의 명언이, 야, 주식에서 또 뭡니까?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래서 골이 깊어질 만큼 산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이 큰 만큼 상승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금 시장은 절대적인 하락은 없고, 이 하락의 이 뭡니까? 이슈가, 이 하락의 이슈만 소멸되어 준다고 하면 증시의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방금 얘기한 앞에 거와 동일한 맥락이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가 다시 상방 잡는다고 하면 분명히 뭐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는 지금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랜덤 위크의 이론과 똑같죠. 랜덤 워크의 이론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우리는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주식의 상방과 하방 역시도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게 이 정말 내가 앞으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두 번 다시 안 하겠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나가셔도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박수를 쳐줄 것이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이 교훈만 가지고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사시면서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면서 응원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했다시피 주식을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손절을 친다라는 거는 왜 리스크가 존재하느냐? 자, 이런 거죠. 이 손절을 친다는 건 대다수의 관점에서 뭐다?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빠르게 계좌를 회복하고 싶다. 회복하기 위한 심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 사람들은 손절을 쳐요. 실제로 정말 손실 중에 버틴 사람들 잘 버텨요. 근데 대다수의 손절 버튼에 갖다 대는 사람들은 다른 종목, 다른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이 올라가는 종목을 사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어준다고 하면 주가는 뭐다? 충분히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시장은 늘 상반관계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그 시장의 하락 이유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뭐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기타 관련 등등등등, 이제 러시아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막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하락을 장기화를 예상하고 손절을 쳤어.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원자재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샀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샀어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내일 푸틴이 갑자기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전 국민 세계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쟁을 종결해요. 미안합니다 아니니까 같이 전쟁 종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반사이익을 가지고서 올라가던 그 종목들이 당장에 내일 뭐가 될 수도 있다. 하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고 사려고 하는 종목들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의 시장은 그 이슈에 대한 이 시장의 하락을 미는 이슈의 반사이익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하고 산다? 그럼 굉장히 말리고 싶은 거죠. 굉장히 말리고 싶은 거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망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일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지금 그러다가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주가라는 거는요, 너무 다행인 게 뭐냐? 자, 올라갈 때도 복리지만 빠질 때도 그래요. 자, 보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이제 이 종목이 하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지금 뭐 7천이 하한가면 대충 한 5천대가 됩니다. 5천대가 돼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하한가를 가면은 하한가를 가면 대략적으로 이제 한 3,300원대가 돼요. 3,300원. 그럼 지금 이 7천이 3,300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하한가에다가 하한가를 때려 맞으면 벌써 마이너스 60%가 돼야 되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냥 하한가를 또 때려 맞아도 한 마이너스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냐고 하면은 손실폭이 줄어들어요. 손실금은 뭐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넘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종목이 내일 당장 하한가를 가도 뭐가 된다? 하한가를 가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한 5% 정도의 하락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가 되냐? 사실상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굳이 손절을 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의 하락이 커져봐야 내 종목의 하락폭은 더 줄어들거든. 오늘 시장이 뭐 3% 밀어가지고 내 종목이 오늘도 30% 빠지고 내일도 30% 빠지고 모레도 30% 빠진다. 그럼 점점 하락폭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절을 쳤어요. 용기 있죠. 손절 치는 거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0% 손절 치고 뭐 했어요? 내가 지금 시장에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원자재가 되었든 뭐가 됐든 올라탔어. 그럼 거기서 수익을 보면 너무 다행이에요. 수익을 보면 너무 다행인데 방금 말한 것처럼 뭐가 될 수 있냐? 자,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지금 확정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짜리 손절을 때려 먹고 또 샀더니 갑자기 푸틴이 미쳐가지고 전쟁 종결.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그 종목이 뭐가 돼요? 바로 하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50%에서 이거는 뭐가 된다? 또 마이너스 30%에 때려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뭐가 된다? 마이너스 80%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상방이든 하방이든지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하셔라. 손절을 하라고는 저는 절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뭐라는 게 좋냐고 하면은 그냥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무능력할 수도 있지만 관망만이 최선의 대응이고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전에도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인도에 가든지 무인도에 갈 일 없게 무인도에 갇히든지 어디에 갇히든지 이 산에서 이 조날 당하든지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리하게 내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막 왔다 갔다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왜? 분명히 누군가 날 구해주러 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구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구조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내가 이 구조 지역을 이탈하고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합니까? 서로의 동선이 꼬여요. 그러면은 그 구조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떠한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그 자리에서 나의 생존을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구조 신호 요청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죠. 지금 증시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빠르게 다시 계좌를 회복하고 싶어서 아니면 분명히 지금 계좌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든지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응원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증시가 회복되면서 구조 신호가 왔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손실폭이 줄어들고 점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40%가 되고 마이너스 40%가 마이너스 30%가 되고 점점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폭이 최소화가 됐을 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빨리 갈 만한 종목을 발견했을 때 그때 손절치고 다른 걸 잡아서 복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괜히 뭐 할 수도 있다. 내가 빠르게 해보겠다고 손절치고 갈아탔더니 구조대가 왔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구조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거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겠죠? 전쟁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슈가 갑자기 나와줬는데 나는 이미 전쟁발 관련되어 있는 발사액의 종목을 샀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잔인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관망만이 사실 최선의 대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선의 방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무능력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저는 무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만큼 더 큰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다 같이 빠지는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악재가 없다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